거짓된 친절의 조각들. 분석가 K의 단편 심리 미스터리 1. 제1부. X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눈치챘다. 그는 오늘도 친절한 표정을 붙이고 있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웃음은 그 표정을 모르고 있었다. X는 가죽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유지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시간이 멈춘 채 발에 있었다. 나는 그의 손끝을 보았다. 꼭 쥐고 있다가 놓아버린 듯한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장 진실한 부분은 늘 얼굴이 아니라 손이었다. X가 말했다. 저는 그냥 남들에게 피해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얇은 종이 언덕 같았다. 만지면 구겨질 듯 위태로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친절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겁니다. X의 미소는 찢어진 종이처럼 1mm 정도 흔들렸다. 마침내 이야기가 시작될 조짐이었다. 그의 과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일까? 부서진 칭찬. X는 항상 칭찬을 남발했다. 고맙지도 않은 사람에게, 불편했지만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상처를 주는 이들에게도 그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의 장면은 이렇게 재생됐다. 흐린 회색빛 사무실에서 책상 위 형광등의 하얀 불빛이 X의 얼굴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다. 상사는 커피를 없는다. 그래서 서류가 적게 된다. 상사가 하는 말, 아 미안. 이거 네가 처리해 줄래? 괜찮지? X는 대답한다.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가락은 서류를 닦는 순간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그 표정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의 친절은 그 누구도 구하지 못한 공허한 죄의였고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늘 X 자신이었다. 나는 기록에 적는다. X는 거절당할 두려움을 친절이라는 포장으로 감추고 있었다. 그의 친절은 방패였고 동시에 족쇄였다. 도와준다는 명목의 침묵. X는 절대 부탁을 하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친절로 상황을 덮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괜찮다는 신호로 착각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의 기억 속 장면은 더욱 선명했다. 젖은 버스 정류장, 바람에 우산이 뒤집히고 X의 바지 끝이 빗물에 젖어 번진다. 여자친구였던 제이가 말했다. 힘들면 말해. 너도 나한테 기대도 돼. X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런 건 누구한테 말하는 건 좀. 그러나 사실 그는 하루 종일 무너져 있었다.
그는 기대고 싶었지만 기대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컸다. 며칠 뒤 제이는 떠났다.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말만 남겼다. X는 그 말을 상담실에서 되뇌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누군지. X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친절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감추는 기술이 지나치게 능숙한 환자였다. 강요된 미소의 저주. X는 언제나 신경을 덜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맞추고 자신의 마음은 그 뒤에 감춰두었다. 과거의 한 장면을 그는 이렇게 묘사했다. 어두운 연말 회식 자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뿌연 연기처럼 공간을 채운다. 동료 B가 농담을 던진다. 공기는 순간 꽁꽁 얼어붙는다.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는 자리였지만 X는 누구보다 먼저 웃었다. 하하, 재밌네요. 그 웃음은 조금도 재밌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그의 눈만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셀카 속 웃는 얼굴. 몇 초 동안 그 사진을 보다가 그의 표정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일그러졌다. 저게 나인가? 사진 속 미소는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진 가면이었다. 미소는 있었지만 감정은 없었다. 얼굴은 있었지만 존재는 없었다. 선의의 배신. X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기억이다. 자신의 친절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가 된 사건이다. X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후배 Y. 그날의 장면은 이렇게 재현된다. 작은 카페. X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커피를 젓는다. Y는 잔뜩 긴장한 얼굴, 손톱을 물어 뜯는다. 선배, 저 이 일 너무 힘들어요. 그만둘까 고민 중입니다. X는 순간 주저한다. 그는 솔직해지면 상대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까봐 더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텨봐. Y의 표정은 말없이 일그러졌다. 그 바람 빠지는 소리, 나직한 한숨. 며칠 뒤 Y는 퇴사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는 진심으로 나를 본 적 있나요? X는 상담실에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저는 그때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편한 말을 했어요. 그게 오히려 그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든 건데. X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친절은 타인을 위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갈등을 피하기 위한 보호색이었다. 거짓된 친절의 최후의 파편. X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기억.
가장 깊은 그림자, 그를 상담실로 오게 만든 결정적 장면, 어느 장례식장의 휴게 공간,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한 노인이 X에게 말했다. 넌 참 착한 애구나. 늘 웃고 싫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런데 말이야, 착하기만 한 사람은 때로는 잔인해지기도 하지. 그 말은 칼날이었다. 미소 짓던 X의 얼굴이 딱 0.5초간 멈췄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X는 느꼈다. 자신이 꾸며낸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거리감, 위선, 무심함으로 보였다는 사실을. 그날 밤 X는 깨달았다. 그의 친절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그 누구도 구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외롭게 만든 가장 깊은 형태의 고립이었다. 제2부 기억 조각의 해석과 붕괴. X의 친절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화된 생존 방식이었다. 그는 인간 관계를 평범하게 유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위협을 피하는 기술로 배웠다. 나는 X에게 질문 하나를 남겼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언제부터 당신은 진짜 감정을 숨기기 시작했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기억이 흐르기 시작했다. 언어 없는 교육. 오래된 아파트의 복도, 노랗게 바랜 벽지, 소리 없이 닫히는 문. 어린 X가 자신의 방문 앞에 서 있다. X의 아버지는 말이 적었다. 그는 화를 내지는 않았다. 대신 침묵했다. 식탁에서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 어린 X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빠 피곤하시니까 조용히 해. 그 말은 어린 X에게 이렇게 번역됐다. 말하면 안 된다. 표현하면 불편해진다. 나는 조용히 해야 사랑받는다. 그때 그는 첫 번째 가면을 썼다. 조용한 아이라는 가면. 감정을 숨기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세계. 그의 친절은 원래 포기에서 시작되었다. 자기 자신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그는 평화를 얻었다. 맞추기의 기술. 중학교 시절 X는 친구들의 얼굴을 읽는 기술을 익혔다. 그는 상대의 눈썹 방향, 입가의 떨림, 말끝의 톤을 초 단위로 분석했다. 급식실에서 웅성거리는 소음 너머로 X의 시점에서 친구들의 표정이 하나하나 슬로우 모션처럼 확대된다. 친구들 사이에서 X는 이렇게 불렸다. 눈치 빠른 애, 착한 애, 민폐 안 끼치는 애. 하지만 그의 내면 기록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다.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에도 100번씩 표정을 바꾼 것뿐이다. 한 번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었다. 엑스야, 너는 화난 걸 본 적이 없다. 진짜 대단하다. 엑스는 웃었다. 내가 화낼 일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그때 엑스의 발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카메라가 바닥으로 천천히 이동할 때 그의 신발 끝에서만 희미하게 잡힌다. 호이라는 이름의 간섭. 성인이 된 엑스는 타인의 친절조차 부담스러워졌다.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엑스에게 자리 양보를 한다. 앉으세요. 순간 엑스는 당황한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미소를 짓는다.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한다. 받으면 빚이 된다. 관계는 계산이 된다. 그는 세상 모든 호의에 경계심을 가졌다. 자신이 주는 친절은 무조건적이었지만 타인의 호의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어릴 때부터 지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무너진 관계의 기록. 어둡고 조용한 밤. 책상 위 다이어리가 있다. 손전등 하나로 비춘다. 엑스는 다이어리를 펼친다. 그 안엔 관계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 부장님이 나에게 커피를 부탁했다. 부담이 없었다.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친구 M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불편했다. 하지만 웃음으로 반응했다. 어머니가 걱정하지 말라며 전화했다. 죄책감은 있으나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이 기록들은 일기라기보다 관계 운영 매뉴얼 같았다.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안정적일지만 적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 페이지 하단 미세하게 떨린 글씨. 나는 오늘 또 누구의 불편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 나는 나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내가 사라진다면 누구라도 불편해할까? 엑스는 그 문장을 넘기지 못했다. 가면이 깨진 날, 어느 회사 워크숍. 엑스가 도무지 잊을 수 없었던 순간. 캠파이어를 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흔들린다.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한다. 동료가 말했다. 엑스는 진짜 착하고 편한 사람이야. 다른 누군가가 덧붙였다. 그런데 가끔은 이상해. 뭐랄까? 벽 같은 느낌? 엑스는 그 말을 듣고 불빛 속에서 멈춰 선다. 전부 잘 듣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자신이 벽으로 보였다니. 그는 무표정으로 웃었다. 조금 더 크게, 그리고 평소보다 어색하게. 하하, 제가요? 그런가요? 하지만 불빛이 흔들리는 그 순간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X의 눈을 잡는다. 딱 0.2초. 그의 동공이 수축된다. 그건 놀람도 분노도 아닌 정체성의 균열이었다. 그날 밤 X는 숲길을 혼자 걸었다. 불빛은 멀어지고 그림자는 길어지고 그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그는 혼자 말했다. 나는 누구지? 그때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엔 공기가 없었다. 진짜 속마음이 바깥으로 나온 첫 순간. 분석가 K의 기록. X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일 뿐이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친절을 가장했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숨겼다. 그 결과 그는 아무와도 깊게 연결되지 못했다.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가장 완벽한 가면은 오히려 가장 큰 고립을 만든다. 제3부 미묘한 기시감. 기시감이란 처음 겪는 일이나 장소인데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현상이란다.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시키며 낮에 만난 남자의 표정을 떠올렸다. 내가 어디서 봤었지? 기억의 표면을 손톱으로 긁어내듯 떠오르는 잔상들은 흐릿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웃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듣지 않는 눈동자. 누군가를 배려하는 듯 하지만 손끝은 늘 타인을 조용히 통제하려는 느낌. 거짓된 친절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비슷한 패턴을 지닌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잊고 있던 예전의 기억을 조심스레 붙잡았다. 첫 번째 기억 조각. 유리컵 사건. 몇 년 전 회사 점심시간 직후 회의실에서 한 선배가 내 책상 위에 유리컵을 올려두고 말했다. 조심해.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물이라도 좀 더 마셔. 말은 친절했다. 그런데 그는 내 모니터 각도부터 파일 배열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떠났다. 그의 손길은 위하는 척 하면서도 내 공간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내 책상 서랍에 정리된 순서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아무도 손댄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배려를 가장한 개입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다. 카페의 남자. 그의 말투와 손 동작, 기시감은 그때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카페 남자의 또 다른 행동. 저녁이 깊어지자 카페엔 사람 수가 줄어들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책을 읽는 척 하다가 문득 내 쪽을 힐끔 돌아보고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 눈빛은 우린 아까 대화를 나눴잖아. 연결되어 있지. 라는 식의 과도한 친밀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나와 그는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닌데
나는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그 순간 남자의 발끝이 책상 아래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자기 가방을 내 쪽으로 밀어두고 있었다. 경계선을 시험하는군. 나는 커피잔을 들어 무심한 척 자리를 바꿨다. 거리가 중요했다. 두 번째 기억 조각. 새벽의 전화. 몇 년 전 퇴사 직후의 일. 새벽 3시 한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괜찮아? 요즘 힘들어 보이길래 내가 도와줄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척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은 문제들까지 마치 내가 너를 잘 안다는 식으로 단정했다. 내가 고마워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만 들어주면 돼. 그날 이후 그의 연락은 점점 명령에 가까워졌다. 그 친절은 결국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 그걸 깨닫고 멀어진 건 몇 달 뒤였다. 카페의 남자가 내 가방과 내 영역을 건드리려는 움직임은 그 기억과 닮아 있었다. 불편함의 명확한 윤곽.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도 마침 책을 덮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타이밍. 그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벌써 가세요? 아, 오늘 뭔가 정신이 맑아졌던 것 같아요. 덕분에요. 덕분이라고? 아까의 짧은 대화만으로? 그 말은 너무 빠른 연결이었다. 그리고 내게 무언가 빚을 지는 듯한 어투였다. 나는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으니 당신은 나를 거절하기 어렵겠죠. 그런 암시 같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일이 있어서요. 그래도 조심히 가세요. 오늘 같은 날은 낯선 길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남자의 말은 친절한 척하지만 실상은 내가 당신을 내 상황을 판단하겠다는 식의 불필요한 영역 침범이었다. 나는 짧게 고개만 숙이고 카페를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길, 이상한 감각. 밤 공기가 차가웠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두 블록을 걸었을 때였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카페에서부터 들리던 신발 소리와 같았다. 나는 일부러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다. 발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역시 따라오고 있어. 머릿속에서 낮에 남자가 떠올랐다. 그의 말투, 시선, 그리고 이상하게 빠른 친근함. 친절은 가면이었다. 그 가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세 번째 기억 조각. 친절의 그림자. 어린 시절 동네에 한 아저씨가 떠올랐다. 그는 항상 내게 사탕을 건넸다. 착한 애들은 다 좋아해야지. 그의 말은 언제나 명령형에 가까웠다. 나는 어느 날 그가 내 뒤를 따라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 후로
사탕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돌아보면 친절의 껍질 속엔 언제나 의도가 있었다. 지금 내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도 그 기억의 연장선처럼 느껴졌다. 골목의 끝에서 멈추다. 나는 골목 끝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확인하는 척 가방을 고쳐 맸다. 발소리도 그에 맞춰 멈췄다. 심장이 가볍게 뛰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이 서늘해졌다. 그 순간 멀리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그 사소한 진동이 내가 아직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숨구멍처럼 느껴졌다. 나는 빠르게 결심했다. 지금 돌아보면 다음 단계는 내가 통제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다음 연속해서 이야기를 기다려 주세요.